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발전기의 구조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게 어제 우리가 4.1.2를 했나? 어제 우리가 배웠던 그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옴의 법칙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1.2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유, 팔다리. 호세 베르난데스 친구. 이거 아닌데? 이거 문서가 4.2.1이었나? 아마도? 프라바블리? 발전기 구조 나오네요. 그죠? 교과서 몇 페이지? 여기 있네요. 자, 볼게요. 자, 이 발전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 그림 있나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양쪽에 자석이 이렇게 뭐 네오디듐 자석인지 뭐 어쨌든 간에 자석이 있어요. 여기 센 자석을 사용하면 이 교류 전류나 교류 유도 기전력이 커져요. 센 자석 사용하면. 그럼 이걸 빨리 사각형 코일을 빨리 돌리잖아요. 그럼 자기장의 요 사각형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시시각각 변해요. 이게 사각형 코일이야. 이렇게 지금 현재 눕혀져 있어 이렇게. 그죠? 눕혀져 있잖아. 회전해 이렇게. 회전해. 그러면 이게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제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많아지겠지. 90도가 됐어 이렇게. 그러면 더 자기력선 개수가 더 많아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면서 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요 프로펠러입니다. 터빈이라고 보시면 돼요. 터빈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에 주목을 해라.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에 주목해야 돼. 주목. 그래서 회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눕혀져 있던 놈이 이제 회전하면 약 45도 정도로 됐다가 90도로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자석이 근접하는 효과입니다. 자석이 근접하면 코일에 형성되는 자극은 그 자기력선 자석이 근접하면 그것을 밀어내려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제 하여튼 오른쪽으로 진행됐다 해봅시다. 그러면 요놈이 또 다시 135도를 누워져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자기력선 개수가 증가하다가 또 감소하겠죠? 다시 수평으로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자석이 가까이 오는 효과.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자석이 멀어지는 효과. 자석이 멀어지면 그 자석을 잡으려고 그래. 코일에서. 자석이 가까워오면 그 자석을 밀어내려고 그래. 이게 누구의 법칙이지? 렌츠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자석이 가까이 올 때 하고 이게 자석이 멀어질 때의 전류의 방향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자석이 가까이 오는 효과, 자석이 멀어지는 효과가 반복이 돼. 반복이 되면서 그 코일에 생성되는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 전류가 발생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교류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이제 90도, 180도, 90도, 180도 이런 식으로 뺑뺑뺑 돌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코일이 또는 자석이 상대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가 발전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전류의 방향을 찾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자석이 수평, 그다음에 45도, 자석이 코일이죠. 코일이 수평, 이 사각형 코일이죠. 그다음에 45도 정도, 그다음에 사각형 코일 90도로 누워질 때 135도, 그다음에 180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석이 가까이 오고 자석이 멀어지는 효과 때문에 교류 전류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력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선이 무슨 선이냐? 자기력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선이 자기력선. 이 자기력선은 어디서 나와 어디로 향한다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이러한 자기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 자기장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이러한 그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얘가 운동하잖아, 그지? 빙글빙글 돌아요. 운동하면서 교류 전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이게 발전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슬쩍 한번 봐주시고요. 왜 방향이 반대인가를 이제 한번 그 전자유도 렌치의 법칙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구조 보시고 방향은 이렇기 때문에 교류 전류가 발생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은 이제 발전기 구조가 아마 거기 281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 있죠, 그죠? 사실 좀 심화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또 더 알려고 하는 친구들 위해서 뭐 잠깐 소개를 해볼까? 잠깐 소개하면 또 선생님 어려워요. 물리학을 오래 해서 배울게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소개할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입니다. 일반에서는 좀 살짝 했는데. 일단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라고 그랬죠? 지금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의 비교, 뭐 또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지식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자, 화력 발전의 에너지원은 뭐 석탄, 석유 또는 뭐 가스 이런 거겠죠. 그러면 석탄이나 석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그러지? 화학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걸 태워요. 태우면 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보일러다. 아유 깜짝이야. 보일러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보일러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구나. 갑자기 또 어디 가버렸지?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열 에너지가 나오면 물을 데피잖아. 물을 데피면 수증기 나오잖아. 이렇게 수증기가 이 터빈을 돌리겠지. 터빈을 돌리면서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겠지.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결국 교류 전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다는 이거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해주면 돼. 운동. 터빈이 돌아가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뭐 발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발전기는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보일러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뭐 기기 보일러. 그다음에 이 원자로라고 하는 이 기기는 이 주로 우라늄이라는 그 우라늄 뭐 플루토늄 이런 걸 사용하는데 우라늄이라고 하는 이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핵 에너지라고 그래. 핵 에너지가 원자로 안에서 이제 붕괴되면서 열이 나와요. 물론 이 원자로에는 그 감속제라든가 또는 제어봉이라든가 한라봉 아니죠. 한라봉은 먹는 거고. 아무튼 제어봉, 감속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야 돼요. 중성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럼 중성자가 이 우라늄을 엄청 때려요. 그럼 우라늄을 때리잖아. 그럼 엄청나게 많은 그 핵분열이 일어나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줘야 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핵분열들이 일어나면서 우라늄이 예를 들면 좀 더 작은 원자핵이 나오잖아요. 그 원자핵을 또 중성자가 때려요. 중성자가 때려요. 또 중성자가 때리면서 좀 더 작은 원자핵이 나올 거 아니야? 또 그놈을 중성자가 때려.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줘야 돼. 그래서 감속제가 필요해요. 감속제. 또 제어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이 나오죠. 그 열은 이제 그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으로 구해요. 네? 이걸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다. 이래. MC 스퀘어로 구합니다.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로는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열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물을 데펴요. 물을 데피면 수증기가 나오죠. 이 수증기의 어떤 열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가죠. 터빈이 수증기의 열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터빈은 열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어떤 장치들 그리고 에너지는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 오케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 나왔네요. 석유, 석탄, 가스.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 수증기 만들죠. 이 수증기가 터빈을 회전시키죠. 터빈이 회전하면서 발전기를 돌리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전기가 교류다. 알겠지?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장단점, 수력 발전의 장점 단점, 화력 발전의 장점 단점, 원자력 발전의 장점 단점 이거는 이제 교과서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자, 오늘 이제 422 자, 변압기 원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변압기가 있어야 변전소가 이제 사실은 변압기를 한번 볼게요. 변압기는 이 전압을 높이거나 낮춰주는 기계죠. 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사용되는 이는 교류야, 전부 교류. 네? 교류 전압, 교류 전류인데 선생님 250V, 220V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시로 변하는 그 교류 전압의 값을 그 시력 값을 평균해서 루트 제곱해가지고 얻어진 값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류 전압은 전부 교류야, 교류. 교류. 근데 그 시료값을 평균 시료값을 높이거나 낮추는 기계가 뭐다고? 변압기다. 그럼 왜 변압기가 필요하냐? 이거는 변압기가 필요한 것은 손실,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변압기가 필요해요. 변압기가. 그래서 이제 이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낮은 전압으로 이 발전소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변압기에서 높은 전압으로 해줘야 돼. 높은 전압으로 해주면 송전선에 흐르는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들어.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배워야 돼. 다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교류 전압은 좀 작아요. 낮아요. 그럼 변압기에서 어째야 된다고? 높여줘야 돼. 변압기 오른쪽에서 송전 전압을 높여줘야 돼.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들어. 그래서 송전 전압을 높여야 돼. 왜 높여야 되느냐? 송전선의 저항에 의한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뜨거워져요. 폐열, 손실되는 전력, 없어지는 전력, 실제 전력을 가정에서 실제 전력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을 줄여야 돼. 알겠지? 변압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지. 자, 우리가 송전 전력이 있어요. 변압기에서 곧바로 나오는 게 송전 전력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전력의 식이 있고 또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이제 큰 개념부터 볼게요. 공급 전력이 있어요. 변압기에 있으면 이 가운데를 선을 나눠야 돼요. 변압기의 1차 코일에 걸린 공급 전력, 오른쪽에 송전 전력이거든요. 송전 전력에서 이렇게 이제 가정으로 가겠죠. 여기 송전선이죠. 여기 가정. 그래서 여기서 이 송전 전력이 있는데 이 송전선에 여기 이제 공급 전압이 있겠죠. V0. 또 공급 전류가 있겠죠. 공급 전류. 송전 전력, V송. 송전 전력에 필요한 송전 전압, I송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두 개를 곱한 값, 요 두 개를 곱한 값은 서로 같아요. 공급 전력의 공급 전압, 공급 전류, 송전 전력의 송전 전압, 송전 전류 요 두 개를 곱한 값은 같아. 그런데 여기서 요걸 높여요. 요걸 높이면 일단 나중에 얘기해 줄 텐데 요걸 높이면 이 송전선은 어떤 요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저항? 송전선에 저항이 있어요. 요 저항 때문에 요 송전 전력이 요 저항 때문에 줄어들어요. 요 저항에 의해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송전 전력이 줄어드는데 저항에 의한 손실 전력이 있겠지. 손실 전력이 있어요. 손실 전력. 저항에 의해서 그 손실되는 전력을 손실 전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는 실제 전력을 받게 되죠. 실제 전력을 받게 되는데 요거는 뭐에서 뭘 뺀 거냐? 요거는 송전 전력에서 뭘 뺀 거지?
손실 전력을 뺀 거를 실제 전력이다 라고 이제 좀 큰 아웃라인만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전력에 관한 식,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에 관한 식, 변압기의 원리,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할 거야. 다시 큰 아웃라인만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변전소, 이거 변압기라고 생각해요. 가운데 선을 그어주세요. 공급 전력이 있을 거야. 또 오른쪽에 송전 전력이 있을 거라고. 송전선 저항에 의해서 손실 전력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실제 전력, 가정에서 받는 실제 전력은 송전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거구나 라고 하는 큰 아웃라인만 좀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 말이야. 알겠지? 자, 일단 요거 하나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 뭐냐, 이제 요거를 알아둬야 되고, 여기 변압기의 구조, 요거를 이제 또 알아야만이 요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겠어요. 지금부터 할게요. 이제 저걸 이제 너희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요 부분이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계산 문제. 네? 계산 문제. 다시 정리할게요. 일단 뭐가 뭔지 잘 모를 거야. 하지만 여기 공급전력,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 공급되는 공급전력과 오른쪽으로 나오는 송전전력 또는 출력전력이라고 하죠. 출력전력. 이거는 입력전력 이퀄 공급전력, 송전전력 이퀄 출력전력.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같대요. 네, 이거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송전선이 이제 송전선 자체가 저항이죠. 이 저항, 레지스탕스. 이 저항 때문에 이 열이 발생해요. 송전선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송전 전력이 그대로 가정에 못 와. 가정으로 안 와. 이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송전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게 바로 가정에서 받는 실제 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큰 아웃라인 적었기 때문에, 자, 변압기. 예? 변압기는 이제 결론이 뭐냐? 여기에 요 V0보다 V송을 높여서 가정에 공급합니다. 변압기는 V0보다 V송을 높여서 공급해요. 그래야만이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든대요. 일단 이제 식으로 한번 교과서 문제가 있어요. 287페이지 밑에 문제가 있죠. 거기에 그걸 한번 해볼 거 있다가 만약 시간 되면은.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변압기는 여기 V0보다 V송을 높여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V송을 높여서 V0보다 V송을 높여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간단히 교과서 이제 그림 보면서 할게요. 287페이지 변압기 그걸 봅시다. 자, 거기 변압기 그 왼쪽 코일의 가문수가 1차 코일이라고 그래. 여기 가운데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니네들 이렇게 표시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철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이렇게 감아놨네요. 그죠? 이거 1차 코일이죠. 여기 1차 코일이라고 그래요. 여기 1차 코일. 1차 코일입니다. 1차 코일.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나눠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이거 2차 코일로 적어졌냐? 이게 이거 변압기죠. 변압기 구조입니다. 변압기 구조야. 자, 여기 1차 코일 쪽에 그
평균 시료값. 요거 평균 시료값. 전압의 평균 시료값이 V1이죠. V1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평균 시료값 전류 I1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사실 이쪽에 걸리는 전압 평균 시료값 V2라고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코일의 2차 코일 쪽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번 적어주시고요. 1차 코일의 감은 횟수를 N1이라고 적어주시고, 2차 코일의 감은 수를 N2라고 적어봐. 이렇게. 그냥 간단히 그냥 설명할게요. 그냥 요거 좀 복잡하게 하면, 지금 책에는 V1 때문에 여기 유도 기전력 E1이 발생되고, E1 때문에 자석의 변화가 생겨서 여기 2차 코일에 E2가 발생하는데, 그 E2는 V2하고 같고 E1은 V1과 같다라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걸 알아야 돼. 변압기 이 가운데는 알아요. 전부 교류 전압,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평균 시료값이다. 평균 시료값. 평균 시료값이야. 평균 시료값. 그러면 변압기에서는 요게 성립해요. 첫 번째 식. V1 대 V2가 N1 대 N2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둬요. V1 대 V2. 예? 요게 성립하고, 가문수. 그래서 평균 시료값의 B는 가문수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사실은 좀 더 복잡하고 원리를 설명을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설명하기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냥 간단히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 중심에서 이쪽을 P0이라고 적고 P송이라고 적고, 지금 아직 그 공식은 안 배웠지만 배웠다 치고, 자, P0은 공식이 뭐냐? P0은 여기서 P0은 V1 곱하기 I1을 P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P송은 뭐냐? 송전 전력은 V2 곱하기 I2를 P송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에너지, 지금 여기 철판에 유도되는 뭐 전압들, 얘네들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가정을 또 항상 주어져. 문제가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P0 이퀄 P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변압기에서 요 두 식이야. 두 식만 알아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해볼까? P0은 뭐지? V1 곱하기 I1, V2 곱하기 I2. 오케이? 자, 요걸 좀 변형해볼까? 변형. V2분의 V1은 N2분의 N1이 성립하겠지? 오케이? 자, 요거 변형해볼까? V2분의 V1은 뭐분의 뭘까? I1분의 I2지. 변형하면 요 두 식을 총 종합해보자. 종합하면 이렇게 돼. V2분의 V1은 N2분의 N1. 여기서 중요한 거 I1분의 I2가 된다. 2인데 2가 돼. 이렇게. 요게 변압기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식이야. 이게. 이 식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이 가운데로 이렇게 나눠서 가운데를 나눠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쪽 2차 코일 쪽에 연결돼서 여기 이제 이쪽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가정. 네?
2차 코일 쪽으로 나오는 이것들이 송전선이야. 이것들이. 이걸 송전선이라고 해요. 여기는 송전선이라고 하지 않고 2차 코일 쪽으로 나오는 게 이것들이 송전선이에요. 송전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연결해서 여기가 무슨 선이라고? 송전선이라고 보면 돼. 송전선. 여기는 이쪽에 송전전력이라고 알아주시고 여기 공급전력이라고 알아주시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더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막 이렇게 막 E1 가문수 dt분의 d파이1 dt분의 d 파이 m 사인 오메가 t 굉장히 복잡해. 44.44 fn 파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알아두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1차 코일에 걸린 전압 V1 이 V1도 평균 시료값이야. 평균 시료값. 교류 전압이. 알겠어? 그 다음에 전자유대 2차 코일에 발생된 유도 기전력 V2 V1 대 V2는 N1, N2 대 N1 I2 대 I1 요게 이제 아까 저거 저 마지막 식이야. 이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코일 이쪽으로 나온 게 송전선이구나. 송전선은 저항이 R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이걸 안 하고 넘어갔죠? 요걸 이제 해야 됩니다. 요거. 요거. 요것인가? 여기를 봅시다. 여기.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초 동안에 1초 초야 단위가.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교 2를 쓰고 단위는 주를 쓰는데 구하는 법. E는 VIT. 이때 T는 초다. 전압, 전류, 시간을 곱해서 전기 에너지의 식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력은 기호는 P야. 파워. 단위는 와트야. 이거는 이 전기 에너지.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죠. 1초 동안에 공급되는 또는 1초 동안 생산된 전기 에너지. 이게 T로 나눠야지. TT가 없어져. TT 없어지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를 전력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전력량과 전기 에너지 식은 똑같아. 근데 여기는 단위가 초고 여기는 단위가 아우어야. 그 전력량은 단위가 와트시야. 와트 아우어라고도 읽어. 또는 와트시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전력은 VI. 그죠? 전력은 이 1초 동안에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 T분의 VIT. 그럼 TT 없어지면서 VI 전력 공식 VI. 이 식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VIT인데 이때 T는 시간이다. 아우어다. 예? 와트시. 그 다음에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VI, P는 VI.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기 에너지 식은 VIT인데 이 T가 바로 그 초다. 초. 이때 T는 초이고 이때 T는 아우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건 필요 없고요. 이제 됐죠? 됐다 그래. 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야. 이제 교과서 287페이지 문제를 거기 그림 가지고 이제 송전 전력이 공급이 됐는데 송전선에 의해서 감소되는 전력, 줄어드는 전력을 손실 전력이다. 그래서 가정의 실제 전력은 얼마를 받게 되는가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거를 알아둬야 돼요. V0 곱하기 I0, V3 곱하기 I3은 똑같은데
V성을 높이면 왜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가? 그래서 실제 전력이 왜 많아지는가? 요거를 우리가 연습을 하겠다. 지금까지 배운 식들을 가지고.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요.